불꽃받침. 우리는 그저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이 아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꾸는 혁명가다. 아마도 지난 1년 6개월간 뉴진스와 그들을 지지했던 어른들이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법원의 판결봉은 차갑게 내려쳐졌습니다. 당신들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소속 아티스트일 뿐입니다. 결국 뉴진스는 돌아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던 민희진 전 대표는 떠났고 제 손으로 비난했던 어도어의 문을 제 발로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쪽은 시스템의 부조리에 맞선 숭고한 투쟁이라 불렀지만 다른 한쪽은 3천억 원이라는 위약금 앞에 무릎 꿇은 비즈니스적 항복이라 부르는 이 상황. 오늘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쟁, 그리고 이 씁쓸한 복귀를 바라보는 해외 팬들의 충격적인 반응과 그 속에 숨겨진 타임라인의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봅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발적 휴식의 아이러니. 뉴진스의 지난 1년 6개월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2024년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된 이 전쟁은 눈물의 기자회견, 수차례의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전속 계약 해지 통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며 K-팝 역사상 전무후무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하지만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정당하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 1인당 1회 위반 시 무려 1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외 K-팝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지점은 바로 명분과 현실의 기막힌 괴리입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와 싸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내세운 가장 큰 두려움이자 탈출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이브가 우리를 긴 공백기에 빠뜨려 말라 죽게 할 것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레딧의 한 유저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긴 휴식기에 빠뜨릴까봐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강제 휴식기에 빠뜨렸다. 정말이지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납당하지 않기 위해 뛰쳐나갔지만 결국 무리한 법적 분쟁과 계약 해지 통보라는 수를 두면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의 1년 반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돈 문제는 그들의 발목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해외 분석 채널들은 이번 소송 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채무를 언급하며 냉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약 2억 5천만 달러,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빚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 즉, 이번 복귀는 팬들이 기대했던 화해나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자존심을 굽히고 불편한 동거를 택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낭만적인 혁명이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한 냉혹한 비즈니스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11월 11일의 비밀 AA와 MHD의 균열? 그렇다면 복귀 과정은 매끄러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날짜와 그룹의 분열 조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5명의 멤버가 2개의 팀으로 쪼개진 듯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디테일은 11월 11일과 12일의 시차입니다. 코리아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팀의 막내 라인인 혜인과 혜리는 11월 11일 부모님과 함께 이도경 어도어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복귀를 확정지었고 어도어는 바로 다음 날인 12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민지, 한이,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혜인과 혜린의 복귀 발표가 나간 뒤에야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해 뒤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어도어 측조차 나머지 3멤버의 실제 의도를 확인 중이다라며 당혹스러워했을 정도였죠. 해외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뉴진스는 이제 AA와 MHD 두 캠프로 나뉘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며 결속력을 과시했던 그들의 외침은 위기의 순간 각자의 이익과 판단에 따라 허무하게 깨져버린 걸까요? 레딧의 한 댓글 분석은 이 상황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린 두 멤버 혜린은 이 싸움이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깨달았을지 모른다. 그들은 권위에 순응하며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반면 나머지 3멤버는 마지막까지 명분을 찾으려다 타이밍을 놓친 꼴이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가장 자존심이 센 한이가 끝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합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죠. 이 엇박자 복귀는 향후 뉴진스라는 팀의 팀워크에 씻을 수 없는 균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엇박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황당하게도 남극이었습니다. 민지, 한이, 다니엘 측은 멤버 중 한 명이 남극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는데요. 생존이 걸린 3천억 원짜리 법적 분쟁 중에 남극 여행이라니요? 해외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싸늘합니다. 특히 이번 복귀 과정에서 이미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멤버는 단연 한이입니다. 해외 팬들은 그녀의 말 바꾸기 논란에 주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해외 유튜버는 한이의 행동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한이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여줬을 때는 별일 아니다라고 해놓고 국정감사위원회 앞에서는 마치 엄청난 직장 내 괴롭힘인 것처럼 눈물로 호소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민감한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자 포지션을 취했던 전략이 이제는 거짓말 논란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타 그룹에 대한 사과 요구도 거셉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내 다른 그룹들, 특히 아일릿과 르세라핌을 분쟁에 끌어들였기 때문인데요. 해외 팬들은 뉴진스는 자신들의 싸움에 죄 없는 동료들을 이용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멈춘 뉴진스 대 질주하는 아일릿, 승자는 누구인가? 뉴진스가 법원과 남극을 오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들이 그토록 카피라고 비난했던 아일릿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이 대목에서 해외 K-팝 시장의 반응은 더욱 냉혹합니다. 아일릿은 오는 11월 24일 새 싱글 Not Anymore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진스가 초기에 보여줬던 그 감성을 넘어서 과도한 보정이나 화려한 그래픽을 걷어낸 극도로 날것이고 엣지 있는 모습을 선보였죠. 해외 팬들은 이에 대해 AI 논란도 없고 정제된 비주얼과 차별화되는 신선함이라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쪽은 과거의 영광과 법적 공방에 갇혀 자발적 휴식기를 가졌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더 이상 귀엽지 않다며 성장을 선언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뉴진스가 아일릿을 비난하며 멈춰선 그 자리에서 아일릿은 뉴진스가 가졌던 신선함의 왕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씁쓸한 것은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희진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기획사 OK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딧의 한 유저는 폐부를 찌르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민희진의 새 회사는 그녀와 그녀의 새 그룹을 위한 것이다. 뉴진스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녀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운 배로 갈아탔다는 증거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실상 가족이라던 그들의 관계는 한쪽은 새로운 둥지로 떠나고 다른 한쪽은 어쩔 수 없이 예전 둥지로 돌아오는 각자 도생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 응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외 팬들은 입을 모아 어른들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이 소녀들 주변의 어른들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어른들은 멤버들에게 인생은 영화와 같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계약이라는 냉정한 법적 구속력을 무시하고 감정에 호소하면 대중이 무조건 편을 들어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냉정했고 대중은 피로감을 느꼈으며 팬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뉴진스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곳은 1년 반 전 모두가 환호하던 그 어두워가 아닙니다. 팬덤 버니즈는 분열되었고 가족이라 믿었던 대표는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났으며 해외 팬들은 그들을 해로운 동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멤버들은 하이브 사옥의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자신들이 비난했던 르세라핌, 아일릿 멤버들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 숨막히는 어색함과 불편한 공기, 그 현실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건 싸움을 부추겼던 어른들이 아니라 총알바지로 내몰렸던 5명의 아이들입니다. 1년 반의 전쟁,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청춘과 3천억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뿐입니다. 남극의 빙하처럼 차가워진 여론 속에서 과연 뉴진스는 다시 한번 온기를 피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욕심이 만든 잔혹동화의 결말로 남게 될까요?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꽃님이었습니다.